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 버드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버드나무 그리고 용버들, 이 두 나무들이 아주 흔한 편인데 두 나무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드나무 하면은 버드나무는 가장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하면은 우리가 해열 진통제로 우리 상비약으로 비상상비약으로 항상 집에 보관하고 있는 약이 이 아스피린인데, 그 아스피린의 주요한 원료가 바로 이 버드나무죠. 그리고 이 버드나무 종류들은 나무에서 밤에 깜깜한 밤이 되면 도깨비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깨비불이 나온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나무들이 이 버드나무 종류들인데, 오늘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드나무의 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의 꽃은 이 다른 버드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꽃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 짧아서 수꽃 차례는 길이가 1에서 2cm, 그러니까 짧은 편인데, 앙꽃도 마찬가지죠. 앙꽃은 보면은 사진으로 봐도 아주 작게 보이는데 앙꽃 차례도 길이가 1cm에서 2cm 정도로 앙꽃 차례도 길이가 짧고 수꽃 차례도 길이가 짧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꽃의 수술을 보면은 이렇게 수술이 여기 꽃 하나고 여기 꽃 하나인데, 수꽃 하나인데 수술이 하나 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수술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꽃사계에는 비단털 견모가 촘촘하게 많다. 비단털이 많이 있는 꽃사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술은 두 개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꽃에도 보면은 암꽃의 꽃사계에 털이 있는데, 꽃사계 털이 있고, 시방에도 보면은 시방에도 이렇게 털이 있고, 암술머리는 이러한 모양으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샘은 한 개 내지 두 개씩 있다고 하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수꽃에도 꿀샘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고, 이 암꽃에도 꿀샘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암술머리는 두 개 내지 네 갈래로 갈라지고 앙꽃 차례는 짧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러한 꿀샘이 한 개 내지 두 개, 한 개가 있기도 하고 두 개가 있기도 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드나무의 꽃입니다. 반면에 용버들은 보면은 용버들은 꿀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꽃에도 꿀샘이 한 개밖에 없고, 이거 수꽃이죠. 수꽃에도 보면은 꿀샘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수꽃의 수술은 아까 버드나무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수술은 두 개이고, 암꽃의 이 꽃사계에도 털이 많은 거는 버드나무하고 같고, 수꽃의 꽃사계에도 털이 많은 건 버드나무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꿀샘이 한 개, 요 보면 털에 가려가지고 요 꿀샘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 바로 꿀샘입니다. 요 부분이 꿀샘이 한 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꽃 차례의 길이가 15mm 내지 25mm이기 때문에 그냥 버드나무 보다가는 수꽃 차례의 길이가 조금 더 길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용버들에서 재미있는 것은
숫꽃 차례는 짧은 대가, 여기 보면 짧은 대가 있게 되는데, 짧은 대가 있고 대 밑에 3개의 잎이 달린다. 잎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잎이 달린다고 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씩 꽃차례 아래에 3개씩의 잎이 달린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꽃을 가진 것이 용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버드나무의 잎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여기 하나가 달리고 위로 올라가서 달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달리고 또 위로 가서 달리고 이렇게 마주 달리지 않고 서로 어긋나게 달린다. 그래서 대생하지 않고 이러한 잎을 호생한다고 합니다. 호생한다고 하는데 잎은 이렇게 폭이 좁은, 폭이 이렇게 좁은 바속골, 그러니까 좁은 바속골의 형태로 이렇게 길게 점점 길게 송곳처럼 뾰족해지는 바속골, 피치명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주 날카롭게 뾰족해지는 송곳처럼 뾰족해지는 피치명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잎은 잎 하나를 보면은 잎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cm에서 12cm 정도 되고, 요 폭은 7mm에서 20mm 정도, 이렇게 폭이 좁으면서 잎의 길이가 긴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 이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한자로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을 보면은 턱잎이 이렇게 점점 길게 뾰족해지죠. 점점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점첨두라고 합니다. 점점 뾰족해진다는 이러한 점첨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톱니가 둔한 톱니가 이 턱잎에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에서 잎자루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 잎자루의 양쪽에 2개의 턱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잎자루도 보면은 잎자루의 위쪽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 잎자루가 있고 잎이 달리고, 여기 어린 가지가 있고 잎자루가 있고 잎이 있는데, 여기 잎자루 부분에는 잎자루의 위쪽 부분에는 이렇게 하얀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인데, 이 버드나무는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의 요 뒷면의 중심맥 위에 이런 하얀 털이, 이렇게 길다란 하얀 털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금방 점점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없어지는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의 잎의 뒷면의 모습인데, 버드나무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또 이 톱니 부분입니다. 톱니를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들이 쫙 연결이 되게 이렇게 톱니들이 있는데, 이 톱니들을 자세히 보면은 톱니가 올라가다가 이 잎 쪽으로 안으로 휘어버리죠. 휘어지는, 안으로 갈고리처럼 휘어진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톱니를 우리는 한자로 내곡거치, 안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 거치다, 안으로 굽는 톱니다. 그래서 내곡거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안으로 휘어져서 굽는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죠. 이 버드나무인데, 이 용버들을 보면은, 용버들의 잎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 용버들의 잎도 이 줄기가 이렇게 꼬불꼬불했듯이, 가지가 꼬불꼬불했듯이 잎 모양도 보면은 똑바로 쫙 펴진 잎이 없고 다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해서
반듯한 모양의 잎을 만날 수가 없는데, 보면 잎은 자세히 보면 어긋나게 달립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서로 어긋나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하는 이러한 잎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가지도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고 잎의 모양도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용보들입니다. 그리고 잎을 펼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잎은 폭이 좁은 바속골, 피치명이라고 하죠. 피치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으로 갈수록 잎이 점점 좁아져서 송곳처럼 끝이 뾰족하게 되는 것을 바속골, 피치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cm에서 8cm 정도 되고, 폭은 10mm에서 15mm 정도 되는데, 요 잎은 잎도 꼬불꼬불하면서 잎의 표면에는 누운 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에는 이렇게 털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용보들의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용보들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 용보들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과 식물들의 열매들은 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열매가 익어가게 되는데, 이 열매는 열매가 익게 되면은 요 열매 껍질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요게 열매 하나인데, 열매 하나가 이쪽으로 하나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열매 껍질이 하나 둘로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삭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열매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고, 벌어지는 열매 껍질 속에서 씨앗이 튀어나오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 열매 껍질이 갈라진과 동시에 그 속에서 하얀 솜털이 잔뜩 나오죠. 솜털이 잔뜩 나오는데, 이 솜털의 아래쪽에, 요 아래쪽 끝 부분에는 보면은 씨앗이 달려 있는데, 씨앗이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들이 길다란 이 솜털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매달려 있다가 요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씨앗들이 이 솜털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솜털들이 날아가서 땅에 수북히 쌓이게 됩니다. 수북히 쌓여서 마치 눈이 내려서 쌓여 있는 것처럼 하얀 씨앗의 이 솜털들이 가득히 땅바닥을 덮어버리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용보들은 4월 달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는데, 4월 달에 꽃이 피고 바로 5월 달이 되면은 열매가 익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이 날아가는 씨앗을, 털에 의해서 날아가는 씨앗을 사람들은 저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다 그러는데, 꽃가루 아니죠. 꽃가루 아니고 이건 분명히 씨앗을 날려보내고 있는 솜털입니다. 솜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버드나무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건 씨앗을 날리고 있는 건데, 꽃가루라고 오인을 해가지고 그 꽃가루도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라고 해서 엄청 억울할 겁니다. 억울할 거니까
우리들은 앞으로는 이 버드나무과 식물들의 씨앗들이 날아갈 때 이 모습을 보고 저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저거 씨앗이 날아가는 거구나 하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보들은 키를 보면은 키가 10m에서 20m 정도 자라는 아주 키가 큰 키나무, 교목이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그리고 이 원줄기가 아닌 원가지, 요거를 원가지라고 하고, 여기 굵은 거를 원가지라고 하고, 원가지에서 다시 갈라져 나오는 요 작은 가지를 곁가지라고 하는데, 이 원가지도 이렇게 보면 꾸불탕꾸불탕해지고, 곁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꾸불탕꾸불탕해져서 이 가지는 뒤틀려서 꾸불꾸불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보들의 줄기, 가지를 보았고 열매까지 보았습니다. 이 열매 모습은 버드나무과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드나무도 5월달이 되면은 4월달에 꽃이 피었다가 5월달에 바로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 열매 이삭의 길이는 1cm에서 2cm, 그러니까 꽃차례의 길이가 1cm에서 2cm로 짧았던 것처럼 열매 이삭의 길이도 짧습니다. 짧고 이 튀는 열매, 마찬가지로 이 열매도 튀는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여기 복봉선이 보이는데, 이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 하나는 두 갈래로 열매 껍질이 갈라지게 되고, 그 속에 있던 씨앗이 튀어나오는 삭과죠. 튀는 열매, 삭과이면서 요 모양은 달걀꿀을 하고 있고, 요 열매 껍질에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 요거 버드나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겨울눈의 모습도 보면은 겨울눈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버드나무도 보면은 키가 10m에서 20m 정도로 키가 큰 키나무, 교목이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가지에는 털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지만은 점차 털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금방 없어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의 줄기와 어린 가지, 그리고 열매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에도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특히 냇가에서 흔히 자라고 있으며, 무리를 이루어 집단으로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추위에도 아주 강한 나무이면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건조한 들판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못가에나 우물가에 즐겨 심어 기르던 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햇볕을 좋아하면서 바닷바람에는 약하기는 하지만은 바닷가에서도 자라기도 합니다. 버드나무의 원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원가지가 튼튼해 보여도 버드나무에 올라갈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썩은 버드나무 원줄기에서 나오는 파란 불을 도깨비불이라고 하였으며, 산골에서 도깨비불이 나온다고 알려진 곳은 대개 물기가 많은 곳에서 버드나무가 무성할 때 도깨비불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물에 녹아있는 질소와 인산을 흡수하여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고마운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버드나무의 꽃을 보면 버드나무도 다른 버드나무과 식물들처럼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그리고 숫꽃차례나 암꽃차례나 이 꽃차례의 길이가 1cm에서 2cm 정도로 다른 버들 종류들에 비하여 꽃차례의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또 수술도 2개, 꿀샘도 2개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줄기를 보면은 버드나무의 가지는 다소 처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처럼 길게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줄기는 곧게 위로 치솟지만 원가지는 부러지기 쉽다고 하며 또 동화라고 하는 겨울눈에는 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의 이용 방안을 보면 이 버드나무는 물기가 많은 습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버드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하천변에 홍수의 피해를 막아주기도 하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의 목재는 가벼우면서 연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거나 건축 재료 또는 세공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펄프의 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봄에 많은 꽃이 피게 되면 양봉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밀원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버드나무의 약재를 보면은 버드나무의 나무 껍질은 염증을 제거하거나 혈관을 수축시켜 피를 멈추게 하거나 또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작용, 또 몸에 열을 내리는 해열제, 그리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버드나무는 아스피린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나무 젓가락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지의 쓴맛이 있는데 이 쓴맛을 내는 물질이 바로 해열 진통제의 대명사인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수천 년 전부터 임산부가 통증을 호소하면 버드잎을 씹었다고 하는 민간요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민간요법을 상용화하여서 1899년 독일의 바이엘 제약사에서 아스피린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하고 용버들, 이 두 나무들은 키가 큰 나무들이죠. 키가 크기 때문에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10m에서 20m 정도 자라는 큰 키나무입니다. 그래서 키버들이나 갯버들하고는 금방 구별이 되는 그런 큰 키나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약간 다릅니다. 꽃차례의 길이가 달라서 버드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10mm에서 20mm. 그래서 버드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이 버드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아주 짧은 편이죠. 꽃차례의 길이가 짧은 편인데 반해서 이 용버들도 짧은 편입니다. 짧은 편인데 꽃차례의 길이가 15mm에서 25mm 정도로 버드나무보다가는 약간 더 길다는 아주 미세한 차이죠. 미세한 차이지만 여하튼 꽃차례의 길이가 좀 긴 것이 용버들, 아주 짧은 것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가지를 보면 아주 특이점이 딱 드러나는데 이 용버들의 가지는 뒤틀려 가지고 꾸불꾸불하죠.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잎도 꾸불꾸불한데 여하튼 이 용버들은 용이 용트럼 하는 것처럼 가지가 뒤틀려서 꾸불꾸불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버드나무는 가지가 뒤틀리지 않고 곱게 뻗어나간다는
뚜렷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